자,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오늘 14강까지 할 건데 학교에서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4강? 14강까지 하고 15강 하나 두 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부교재는 아마 진도가 거의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모의고사도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시험치기 2주 전에 끝나요. 진도가. 맞죠? 끝나죠? 2주 전인가? 10일 전인가?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13강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주제랑 요지로 나오기에 좋은 지문이고요.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반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오케이? 반복의 중요성. 우리가 어떤 걸 습득하려고 할 때 반복만큼 핵심적인 요소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t a certain age, 특정 나이대에, 그 특정 나이는 무슨 나이냐? 9세나 10세나 11세나 이러한 특정 나이대. 우리가 한때 다 그곳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때는 다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이 are capable of, 가능했었죠. 가능합니다. 뭐가? The kind of blind devotion, 일종의 맹목적인 헌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헌신, 전념, 몰두, 이러한 단어들이 다 한국어로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어에서는 다 동의어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devotion 있어요. 또 동의어 뭐 있죠? devotion. 조용. commitment. commitment도 여러분들 헌신, 전념, 몰두라는 뜻이 됩니다. 또 뭐 있죠? 아니, 눈이 그렇게 안 좋아? dedication. 오케이? dedication 있습니다. 오케이? 또 뭐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답변 못했는데 더 한다는 게 이상하겠죠? engagement. 오케이? 또 absorption. 이러한 단어들은 다 헌신, 전념, 몰두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알겠죠? 이 단어 왜 알아야 되냐? 이게 지금 주제 요지로 나오기에 좋은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제를 물어볼 때 분명 선택지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알겠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일종의 맹목적인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기 때에. It takes to master some single, obscure skill. 근데 이 맹목적인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takes에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어 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즉 진주어 하는데 필요한 blind devotion. 오케이? 근데 어떠한 진주어? 진주어가 지금 to master가 된 거죠? 숙달하는데 일부 단 하나의 obscure skill, 어떻게 보면 애매한, 그러니까 애매하다기보다는 그 좀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obscure가 어려운 스킬을 완전히 숙달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스킬이라는 것은 어떠한 스킬이냐면 that we have decided is central to our identity.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맞거든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제가 해석도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스킬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오케이? 무슨 격 관계대명사예요? 이제 뭐 한 3-4번 배웠어 이거. decided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is central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제 고등학생 버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we have decided가 지금 삽입절입니다. 얘가 삽입절이고 동사가 is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빠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central은 보어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인 그러한 어려운 스킬을 마스터하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그 맹목적 헌신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이제 원한대로 설명을 한다면, 자, 필기는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뭐 영어를 가르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원래는 이거예요. We have decided가 지금 주어랑 동사가 맞고요. 지금 is central to our identity가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 접속사 대절 안에 주어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주격관계대명사의 이 효과의 범위를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가 빠진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아무튼 간에 헌신이 뭐야? 중요한 개념이죠. 헌신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스킬을 반복 숙달하는 데 필요한 거야. 맞죠? Maybe it's drawing a horse. 아마도 이 스킬은요. drawing a horse. 말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스킬은 말을 그리는 걸 수도 있고 copying a guitar solo. 그 기타 연주, 독주를 카피하는 걸 수도 있고 dribbling. 드리블 하는 걸 수도 있죠. A basketball, 농구공을 behind our back, 우리의 등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농구공 이렇게 등 뒤로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핵심적인 스킬일 수도 있어요. Maybe it's an ollie. 이거는요, ollie일 수도 있습니다. ollie라는 건 여러분들 저도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찾아보니까 스케이트보드 기술이랍니다. 알겠죠? 이건 스케이트보드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대시 동격으로 쓰여 있는데 이제 동격에 대를 쓰면 뒤에 절이 나오면 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명사구로도 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 동격됐다면 그냥 명사구만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 early라는 건 뭐냐면 elementary skateboarding move입니다. 좀 기초적인 스케이트보드의 움직임, 동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다시 또 동격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은 a kind of standing jump. 일종의 서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 점프는 다시 한번 관계부사 where가 점프를 수식해주죠.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 발이 절대로 보드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발과 보드가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점프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러한 게 이제 핵심적인 기술일 수 있고 이것을 연습하는데 blind devotion, repetition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We don't need a manual. 우리는요, 설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서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 축약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원래대로 쓰면 what we should do였겠죠. 원래대로 쓰면 이게 맞는데 we인 거, should인 거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축약해서 투부정사로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명사절 된 거고요.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 없고요. And we just do it.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일을 합니다. 오케이? 맞잖아.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뉴얼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 숙달하는 거죠. repeatedly, 반복적으로. head down, 고개를 쳐박고. nose the grindstone. grindstone이 뭘까요, 여러분들? grindstone.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stone은 돌이야. grind가 무슨 뜻이죠? 갈다. grindstone은 그럼 뭘까? 숫돌, 가는 돌.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장이 같은 사람들이 칼 같은 거 갈 때 어떻게 해요? 숫돌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 이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nose the grindstone. 오케이? 그냥 열심히 라는 뜻이야. 고개 쳐박고 열심히 just like we have been told.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명령 받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명령 받다라는 뜻이 되냐면 tell,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니까 명령 받은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오케이? 마치 우리가 명령이라도 들은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A belief in repetition. 이 반복에 대한 믿음은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제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했죠?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가 아니라 부사구들이 쭉 나와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cultural water supply. 문화적인 영감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곳에도 존재하고요. 이게 진짜 water supply가 아니에요. 오케이? 문화적인 영감을 공급해주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cultural inspiration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인 영감을 공급하는 곳에서도 반복이 존재하고요. In every how to succeed manual. 모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기계발 서적에도 존재하고요. And handbook에도 존재를 하고요. Every sports and business autobiography. 모든 스포츠와 비즈니스 자서전. autobiography가 자서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서전에도 항상 등장하는 거죠. 반복에 대한 믿음은요. 맞죠? 그런 사람들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성공했는데 자서전 냈는데 한 번만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맞죠? There's a reason that coaches, music instructors, and math teachers often run their students through drills, followed by more drills.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냐면 지금 관계부사 대시 reason을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코치나 뭐 음악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종종 그들의 학생을 이게 지금 영어를 의역을 제대로 하면 그냥 굴리다란 뜻이에요. 우리도 훈련시키다란 말을 굴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어 표현에서 run somebody through drills입니다. run somebody through drills예요. 그리고 참고로 dril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게 훈련을 뜻해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교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군대 처음에 들어서 붓캠프 갔을 때 막 신병들 막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있죠. drill sergeant라고 합니다. drill sergeant. 훈련부사관. 오케이? drill 훈련이의 뜻이에요. 누구를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훈련시키다. 빡세게 굴리다라는 뜻이죠. 반복 숙달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drill이라는 것은요. 다시 또 무엇에 의해서 후속되어지냐면 더 많은 drill에 의해서 후속이 되어져요. 즉 훈련 뒤에 더 많은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시키는 이유가 존재해요. Perform 100 A- skills in an afternoon. 지금 명령문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인데 명령문 쓰고 나서 and를 쓰는 경우랑 or를 쓰는 경우 차이 아시죠? 맞죠? 명령문하고 and 쓰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면이죠. or 하면 그렇지 않으면이죠. 물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따르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조건문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조건문으로도 쓸 수 있어요. if절 대신에 명령문 and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죠. If you perform 100 A- skills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And then you will see progress. 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연습을 해라. 100번 연습해라. A 마이너, A 단조죠. A 단조를 100번 연습을 해라. 오후에. 그러면이라고 된 거예요. 100번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You will see progress. 당신은 진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발전했을 것이다. Do another 200. 또 명령문이죠? 또 다른 200번을 수행을 해라. And 그러면 you will see more progress죠. 더 많은 진보를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petition이 중요하다라는 글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13강의 3번. 보시면 주제, 순서, 요지,
서술형, 내용에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이제 빈칸 추론,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제품의 한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걸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아마 그리고 디자인의 일부일 것입니다. 근데 얘가 말한 디자인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얘는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냐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새로운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통찰력이라는 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는데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다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시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도 디자인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드론 가방 같은 걸 만들어내. 드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드론이 따라다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디자인적 요소로 사람들이 평소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이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네. 이것 때문에 어깨도 굽고. 그럼 아예 무게를 없애자. 드론으로 들고 다니게 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 개소리야. 불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요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 통찰력으로 인해서 아예 가방에서 드론으로 다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은요, do not merely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해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도 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They also 그들은 또한 뭐도 하냐면 create new meanings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동격으로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which is a process 하나의 과정이죠. 뭐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이냐면 also known as 또한 design driven innovation 디자인 주도의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비문이죠. 왜요? Designers do not merely solve the problems people face today까지가 절이 끝났어. 근데 뒤에도 또 지금 절이 나오고 있는데 접속사가 안 보이죠? 여기에는 지금 but을 생략한 거예요. 왜냐면 나레이 법비 구조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접속사를 생략한 구어체 표현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갑니다. Innovative value creation, 혁신적인 가치 창조는요,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more fundamental insight, 훨씬 더 근본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가치 창조는요, is often enabled. 종종 is랑 병렬 구조죠.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advancement in technology. 기술에서의 진보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회를 면밀히 통찰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야 전화를 왜 꼭 음성으로만 해야 돼? 우리 뭐 얼굴을 보면서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맞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통찰이 있었어요. 펀더먼털 인사이트가 있었어. 하지만 바로 현실이 안 됐죠? 그 당시에는 없었어. 내가 휴대폰이 처음 생겼던 게 한국에 처음에 도입이 됐던 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어.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하시죠? 테크놀로지의 어드밴스먼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the mobile phone 휴대전화를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이고 얘가 목적어고 for example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내용을 저차원의 구체적인 얘기로 설명해 주는 거죠.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people on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were asked,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asking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질문 받는 건데. 왜냐면 뒤에 이제 명사절 목적어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잘해. 아니 명사절 목적어를 쓰려면 asking이라고 능동이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사람 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뭐 필기를 안 하길래 물어본 거야. 알았어. 오늘도 너 만약에 너 안 졸면은 안 졸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조금 일찍 끝내주고 너가 졸면은 딱 10시에 끝낼게. 알지? 감사합니다. They would like to have, 그들이 가지고 싶은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싶은지. 어떠한 장비냐면 주격관계대명사가 device를 꾸며주고 있죠. That would allow them, 그들로 하여금,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화를 24/7, 24시간 7일 내내, 그러니까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비. From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오케이?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24시간 주 7일 항상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장비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The typical response, 일반적인 답변은요 was that, 다음과 같았습니다. Such a device, 그러한 장비는요 24시간 주 7일 내내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는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 어떠한 부가적인 가치도 더해주지 않을 것이다. 즉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And that, 이러한 의견도 있었던 거죠. 지금 접속사 대시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응이 이게 두 가지였던 거죠. Its use, 이것의 사용이, 이 device의 사용이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superfluous 하게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남는, 여분의라는 뜻이죠. 이것의 사용은 완전히 전적으로 잉여예요, 잉여. 오케이? 왜 주 7일 24시간 동안 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 잉여예요. 불필요합니다. unnecessary 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That program was made in 1999.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 더치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1999년에 만들어졌고 이제는요. 20 years later. 곧 있으면 30년이 지나는데. 그쵸? 20년이 지났습니다. We can simply not. 우리는 단순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without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손에 의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장비가 없는 세상. 즉 모바일 폰이죠. 모바일 폰이 없는 세상 상상도 못해요. 오케이? Design driven innovation. 디자인 혁신의 이러한 디자인 혁신은요. 디자인이 이끄는 그러한 혁신은요. is about translating user insight. 사용자에 대한 통찰력을요. into proposition. 이러한 제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안이 뭐냐면 즉 새로운 의미를 뜻해요. 새로운 의미는 즉 뭘 뜻하는 거냐면 people love.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but never knew. 절대 모르는 거죠. 뭐에 대해서? They wanted or needed. 그들이 필요로 한다라거나 또는 그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럼 이때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love랑 new가 지금 동격 병렬 구조고요. love의 목적어가 일단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대절을 썼는데 wanted랑 needed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 지금 다 목적어만 비어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오케이? 그러한 새로운 의미로 그 통찰력을 바꿔주는 게 Design Driven Innovation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 여기서도 지금
TV쇼에서 사람들이 24시간 주치를 통하여 그게 뭡니까?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원하는지 실제로는 좋아하는 거야. 그걸 스마트폰을 다들 좋아하잖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게 디자인 드리븐 혁신이다. 2번, 4번, 6번에 순서 잡아주세요. 됐습니다. 생각에 4번. 주제, 요지. 빈칸 추로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고. 어법, 어휘. 의미 있는 물건으로 개인화된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소지품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없네요. 그런 게 잘. 있는 사람들도 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형 같은 거 막 달고 다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필통이나 이런 것들에. 그쵸? 그런 게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해당할 텐데 여러분들은 맨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여러분들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지만 프라이빗한 스페이스가 있지만 거기 잘 못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한테 그러한 곳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내가 퍼블릭 스페이스에 있어도 그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네. 그런 게 없지만 실제로 효과가 좀 커가지고 미국에 재밌는 얘기가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미국 병원이 엄청 바가지가 세거든요. 그 보험이 안 되고 그러면은 진짜 거덜나요, 집이.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막 인형 같은 거 있죠. 애기들 막 아프고 하면은 인형 같은 걸 줘요. 그럼 애기들이 약간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거든. 퍼블릭 스페이스지만 나한테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돈을 차징해. 심리적 안정 서비스 제공 비용 이러면서.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our lives at school and at work. 그쵸? 우리 일상의 오르고 내림, 학교와 직장에서. 그쵸? ups and down을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해 보면 fluctuation이죠. fluctuation. 오르고 내리는 거죠.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구어체적인 표현을 하면 ebb and flow라고 할 수 있어요. ebb and flow. ebb and flow가 여러분들 이게 조수 간만에 차 할 때 밀물 썰물 얘기하죠. 이게 ebb and flow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부침이라는 뜻이죠. 부침. The reassuring stability of meaningful material objects. 이러한 그 오르고 내림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 학교나 환경에서 학교나 그 직장에서 그 안정감을 주는 reassuring이 여러분들 안정감을 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안도감을 주는 안전성, 안정성, meaningful material object. 의미 있는 그런 물질적 존재의 안정성은 can help us 우리로 하여금 manage our moods, 우리의 기분, emotions,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meaningful material objects가 인형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물건. 여기서 material이라는 말은 이제 당연히 physical하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tangible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질 수 있어야 되겠죠. When we engage in such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한 경우에 우리가 engage in 하면은 구동사로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러한 환경 자기 조절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게 뭐야?
meaningful material objects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we rely on 우리는요 cues outside ourselves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그러한 단서에 의존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the kind of equilibrium 일종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안정감이죠 이것도 일종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그 단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equilibrium, 평행 상태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평행 상태죠. 오케이? That facilitates the pursuit of our goals. 근데 이 또 평행 상태라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 equilibrium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선행사입니다. 이 평행 그러니까 내가 안정된 상태, 평형 상태, 평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 평정이 facilitates the pursuit of our goals. 우리의 목표의 추구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정 상태가 있어야 목표를 추구하는데 쉬울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평정 상태가 깨져, 그럼 공부가 돼? 안 되잖아. 근데 그 내 마음속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데 내 외부에 있는 단서에 의존한다고요. 이게 재밌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속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는 꼭 외부에 있는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내 내부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물건을 통해서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In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als 한 연구에서 중간 직급의 그런 전문가 연구에서 드래거리 로렌스라는 사람이 a professor of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Flint 미시간 플린트 대학교의 professor of management 하면 경영대학 교수예요. 오케이? 경영대 교수님이 found that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접속사 대수로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spaces. Incorporating이 지금 동명사고 주어고 personal item이 A into B 이렇게 된 거죠. A를 B에 포함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개인적인 아이템을 그들의 업무 환경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때 댐은 mid-level professionals를 받고 있는 거겠죠. 중간 직급의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relieve the emotional exhaustion 감정적인 그러한 고갈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더라. 이때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relieve의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정적 고갈이라는 건 뭐냐면 brought on by a stressful job.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일에 의해서 유발이 된 그러한 감정적 고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직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정적 고갈을 완화시키는데 개인의 물건이 도움이 되더라. 알겠죠? Especially for employees whose office settings did not afford much privacy. 특히나 어떠한 경우에 especially를 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맥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라는 말은 반전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앞에 있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더 세게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떠한 직원이냐면 지금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해요. 관계대명사지만 이 직원의 오피스 세팅이, 오피스 환경이 did not afford 뭐 할 여력이 없을 때 much privacy 그 사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없을 때 오케이? 사생활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업무 환경일 때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여기까지가 지금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거 개인화할 수 있는 거 그들의 업무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help them 그들로 하여금 carve out이 여러분들 지금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쓴 거죠. 그들 자신의 공간을 조각하는데 즉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요. 지금 얘랑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이 업무 환경에 개인적인 의미를 새기는 것을 도와주고요. And thus, 그러므로 create가 또 이제 목적격 보호 세 번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직장에서의 성소, 신성한 구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write Lawrence and his co-authors. 로렌스와 공동 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 사무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무 환경을 어떻게 개인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컴퓨터 쓰고 내가 쓰고 싶은 의자 쓰면 돼? 그럼 퍼스널라이즈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오피스 세팅이 did not afford much privacy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상은아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하면 돼? 이 글에 어? 너요. 어떻게 하면 돼? 퍼스널라이즈 하기 위해서. 빨리 얘기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오피스 세팅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는 지금 이 내 자리를 개인화시키고 싶어. 의자도 바꾸고 책상도 우리 집에 있는 책상 가지고 올래? 할 수 있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적응하라고요? 10시에 끝나야겠네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오란 얘기잖아요. 맞죠? 개인적인 물건, material object를 가지고 와서 개인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사진으로, 포스터로, 코믹 스트립으로, 머그로, 오케이? 이러한 것들로, 오케이? 개인화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이거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